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중식 교수고요. MMCA 이지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워치앤칠이라는 온라인 그 전시회를 기획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한류라는 이제 예산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미술 한류를 이뤄낼 것인가, 어떻게 현대미술의 BTS를 만들어낼 것인가, 음, 이런 좀 거창한 모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팬데믹이 굉장히 많은 미술관들에게 타격을 줬고, 이전과는 달리 원하는 만큼의 관람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었죠. 단지 어떤 일방향적인 우리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이제 그런 한국 미술의 세계화, 막 이제 이런 접근보다는 뭔가 이제 멀티라터럴한, 그러니까 다자적인 그런 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네 가지의 이제 섹션으로 나뉘고, 이 이제 워치앤칠 이런 플랫폼을 생각을 했을 때 뭐 그 워치앤칠이라는 term 자체도 넷플릭스 앤 칠이라는 어구가 있잖아요. 라면 먹고 네. 갈래? 약간 이렇게 약간 새로운 소셜라이즈 방식인 것 같고, 좀 이런 것들을 또 미술관이 좀 반응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건축 역사학자이신 이제 베아트리스 콜로미나 교수님이 도시가 침대로 오고 있다라고 이제 하셨던 이제 그런 말씀들이 되게 타임리하게 느껴졌고,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또 안락처가 되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복잡해진 이제 이런 공간을 예술가들이 만들어놓은 작업들과 같이 한번 엮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공간으로 침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시즌의 테마는 집 혹은 도메스티시티고 다음 시즌의 테마는 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뭐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다른 버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실의 사물들 하나씩 좀 보시자면은, 거실의 사물들은 진짜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최근에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물들과 좀 새롭게 생긴 그런 관계성, 그리고 인테리어가 뜨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코멘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작품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M 플러스, MCAD, 마이암 이렇게 세 가지 미술관이 있는데, M 플러스는 홍콩이고 MCAD는 필리핀, 그 다음에 마이암은 태국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를 런칭을 할 때 국현의 것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네 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지역 커뮤니티 아티스트들의 작업들을 같이 공유하는 장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근데 이거 정말 딱 들어오면은 넷플릭스 들어온 것 같으네요. 의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익숙한 포맷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직관적인 인터랙션을 좀 추구를 했고요. 뭐 이렇게 하트를 누르면은 이제 요게 저장이 될 수 있어요. 미디어 작품이 소장품이 되면 어디서 틀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액세스할 수 있는,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이 미술관 큐레이터들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공개가 되겠죠.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필리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 있는 관객들에게는 이제 이렇게만 인터페이스를 보여주지만, MMC에서 쇼케이스 전시를 했었고, 현재 필리핀에서도 지금 그 약간 드라이브인 시네마 형태로 상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미술관 갔을 때는 이 버추얼 플랫폼도 있지만 실제로 공간에 이렇게 인스톨레이션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것과 버추얼한 것에 어떤 보완 관계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현에서 내렸고 네. 이게 지금 필리핀 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의 포맷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되 그것의 기능을 약간 트위스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뭐 이케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인터넷 쇼핑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쇼케이스에 물리적으로. 가서 보는 경험은 내 집이 어떤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걸 제안을 하고 또 그걸 물리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가 이제 그런 형태의 쇼케이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런칭하는 전시만큼은 그래도 공간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좀 많이 넣으려고 했었고 지금 필리핀에서는 또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드라이빙 차 안에서 보는. 근데 거기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 그 팬데믹 상황이 우리처럼 풀리지 않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홈페이지하고 요즘 시끌벅적한 메타버스 사이에 한 중간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디오 스트림 중심으로 이렇게 골랐잖아요. 그 지점을 선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트리밍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굉장히 내화된 경험 방식이고 익숙하고 내가 왠지 잘 아는 것 같고 나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이제 그런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해서 미술관에서 보는 비디오 작품의 어떤 그런 숭고함의 경험?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험적으로 열었다거나 할까요? 무빙 이미지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omnipresent 할 수 있고 그 시간 안에서는 어떻게든 좀 집중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과의 접촉이나 어느 곳을 가는 것에 대한 제한들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했을 때 되게 즉각 반응이 왔어요. 그러니까 해보자. 되게 재밌겠다. 우리 진짜 고민하고 있던 거다. 이거 미디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들 걱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즉각적으로 해주셨고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미술관의 큐레이터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었는데 모두 약간 굉장히 동시대적인 그런 고민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트리밍이라는 포맷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고 익숙하지만 또 이 미술관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는 또 새로운 시도일 수는 있겠다. 관중은 갤러리를 갔을 때 그 매스니스라고 그럴까요? 군중감? 아, 사람들이 지금 저 모나리자 앞에 잔뜩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버추얼에 가서는 나 혼자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변이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만 아는 이야기라는 이제 음, 약간 음, 사이드 음,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글이 이제 2개가 올라가 있는데 비평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거는 음, 이 플랫폼과 같이 본인의 이야기를 쓴 일기가 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봤다, 저렇게도 봤다. 이제 이 일상 안에 이게 그냥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문기사에 댓글 달리듯이 아무나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닌 거죠. 네, 이거는 저희가 커미션을 드린 거예요. 음, 사실 여기 보시면 되게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는 거가 메이저 기능이라고 하면은 진실 소개에 들어가면 약간 내용을 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고 또 누가 했는지도 보실 수 있고 각 미술관의 내용들이 올라갈 거고요. 이제 음, 마닐라는 조금 더 연출해서 사진 찍겠다고 해가지고 음. 이제 곧 이미지가 올라갈 거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요. 문화관은 새로 짓는 건물이고,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버추얼한 것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동시에 이렇게 버추얼한 거하고 피지컬한 거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버추얼한 거를 어느 정도로 하거나, 와천치를 경험으로부터 좀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일반 홈페이지하고 다른 거는 전시의 경험과 근사한 이 경험이 또 다른 전시가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만들었다는 게 일반 안내 홈페이지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이 만약에 이런 좀 온라인 디지털 프레젠스를 조금 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싶다면은 홈페이지의 경험이 뭔가 좀 의미 있는 어떤 테이크어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겠죠. 이런 건 아니면 어떨까요? 그 와천치를 보면서 사실은 코어 백본에 해당하는 거는 이 경우는 버추얼한 것 같아요. 사이트의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공간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무나관에서는 아예 모든 전시가 다 이런 virtual이고. 버추얼에서 먼저 기획이 되고 이게 이제 랜딩할 때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 음.
그러니까 쇼케이스인 거죠. 물리적인 공간 완전 쇼케이스인 거고, 대신에 뭐 이를테면은 전시는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지만 온라인은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라면은 서버가 있는 이상 어느 정도까지는 아카이빙이 된다라든지. 지금은 그 스트리머블한 비디오를 모아놓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캔버스에 있는 플랫한 거라든지 이렇게 볼루믹한 스컬프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담아낼 수 있나요? 이수경 작가, 그러니까 VR을 활용을 해서 조각 작품을 촬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담아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3D 투어링, 작품 투어링 이런 걸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MMC의 유튜브 채널에 VR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일한 영상이 뭐 그 삼성역 앞에 있는 그 미디어 스크린 거기랑 또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험은 사실은 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제가 와 이건 진짜 브릴리언하다라고 생각한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버추얼 공간이 만남의 장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게임이나 혹은 이런 줌 미팅의 어떤 얼터너티브한 솔루션이라고 했을 때 그런 메타버스를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스페이스 파퓰러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기억된 미래 그 덕숭 야외 프로젝트 건축 버전에서 초청하기도 했던 그 건축가들인데 실제로 건축물을 짓기도 하지만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버추얼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시뮬레이션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유니티라든지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해서 버추얼 공간을 만들고 그게 이제 어떤 건물을 설계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 공간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아바타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화관이 그런 버추얼 익스피리언스의 뭐 아셈블라지처럼 이렇게 쭉 돼 있고 거기서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분 부분 물리적으로 쇼케이스처럼 이렇게 랜딩하기도 하고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곳 다른 나라에서 엑스큐트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순환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흥미롭네요. 아니 저는 이 워치앤칠이 캐탈로그 홈페이지와는 다르고 버추얼 작품하고도 굉장히 다르고 새로운 포지션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흥미롭게 봤어요. 몇 개의 나라에서 또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시간적으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다른 폼으로 이렇게 몰프 다운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고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또 저희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따로 뵐게요. 네. 네.